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대략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16살 때쯤. 그때 있었던 실화인데, 제가 태권도라는 운동을 거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태권도를 하면은 겨울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스키 캠프를 갑니다. 뭐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태권도장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 날이었었어요. 운동을 하러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관장님께서 이제 안내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제 3주 뒤에 주말에 이제 태권도에서 스키 캠프를 가게 됐다라는 이제 안내문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매년 빠짐없이 스키 캠프를 갔었기 때문에 스키 캠프를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통지서를 보여드리고 스키 캠프를 가기로 했습니다. 스키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알 텐데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은 곤지암 스키장입니다. 네, 하필이면은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스키 캠프를 가던 시기가 하필 그 곤지암 정신병원 관련해서 뭔가 영화까지는 아니었었고 제 기억에 영화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막 썰이 난무하던 시기였었어요.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었는데 관장님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태권도를 배우는 무도인이니까 담력에 대해서도 뭔가가 있어야 한다. 호랑이 기운. 갑자기 홈프로스를 운운하시면서 담력 체험을 갑자기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어릴 때여서 성인부가 아니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범님들이랑 관장님께서 담력 체험을 이제 구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거기 이제 주변에 사시는 지인분들한테 이제 뭐 수소문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디 위치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오전에 도착을 해서 스키장에서 놀고 이제 오후에 이제 맛있는 밥을 먹고 나서 저녁에 제 1회 땡땡 태권도장 담력 체험을 하러 가게 된 겁니다. 곤지암에서 곤지암 정신병원 근처로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약간 무서운 거 이런 것도 관심 많을 때고 애들이 사실은 이거를 부모님들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담력 체험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험한 장소에 간다 이거를 몰랐었어.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 워낙 이제 흉흉한 곳이니까. 근데 또 관장님이 그 약간 좀 꽂히셨나 봐. 그 곤지암이라고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핫하게 바이럴 되는 단어에 꽂히셔서 여길 가야겠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신병원을 직접적으로 애들이랑 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 근처에 저희 최근에 이제 제이 형이랑 폐야산 갔었던 것처럼 야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산에 가서 뭔가 이런 거 같은 걸 숨겨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체험 같은 걸 하는 그런 담력 체험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 노란색 태권도 차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갔어. 야산으로 갔는데 산을 꼭대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차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산 처음에 입구에 철문 같은 걸 지나가고 나서 그 앞쪽에 이제 평평한 평지 같은 데다가 통합 승합 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관장님이랑 이제 사모님이 먼저 뭘 막 숨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 같은 데다가 야광 띠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뭘 두고 그리고 이제 성인부에 있던 이제 형이나 이제 누나들이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하면은 막 장난을 치고 우린 이제 두 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담력 체험을 하는 그런 거였었었는데 딱히 솔직히 저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겁이 없었었고 지금도 딱히 막 귀신 이런 거 믿지를 않는다 보니까 물론 제가 방송에서 공포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오버가 심한 편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방송적인 재미도 있고 티셔츠가 임창 새끼가 그래서 이제 딱히 무섭진 않았어. 저랑 이제 같은 조였던 이제 저 동기였던 같은 이제 태권도 원생이랑 같이 한 바퀴를 이제 쭉 돌면서 형광 노란색 띠가 쭉 맺어 있는 앞에 있는 나무를 찾은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무슨 조약돌 같은 게 있었어. 이제 약간 일본 옛날 애니메이션이나 우리나라 옛날 막 무슨 퇴마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은 나무에 막 오방색 같은 거 막 천 이렇게 묶어놓고 막 흰 색깔 이런 띠 같은 거 묶어놓고 그렇잖아. 앞에 막 예를 들어서 우물 같은 것도 막 하나씩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띠로 표시를 해놓고 막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 같은 걸 찾고 딱히 별일 있진 않았어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사람도 워낙 많기도 하고 원생들도 계속 이제 왜냐하면 애들끼리 그 야산에 보내는 것도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성인부 형 누나들이나 이제 사범님이나 이제 관장님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딱히 별로 그런 무서운 일이 없었어. 딱히 별로 그런 무서운 일이 없었는데 문제는 돌아갈 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돌 때는 막, 몇몇 이제 좀 겁 많은 친구들은 막 울기도 하고, 막, 엄마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뭐, 그래도 진짜 담담하긴 했었어요. 별 생각이 없었어서. 그래서 이제 놀고, 이제 담력 시간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차로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된 거야. 차로 돌아가려고 이제 차 쪽으로 왔더니,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게 있잖아요. 철문을 지나서 임야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산을 탔었다고. 그래서 이제 임야에 도착을 해서 인원수 세보자. 자, 성인부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그때는 중등부밖에 없었어요. 초등부는 가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초등부까지 가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중등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인원을 셌더니 참 맞아. 뭐지? 도대체 뭐가 공포스러운 요소일까? 그래서 아무 이제 생각도 없이 뭐 이런 거 왜 하냐? 그냥 숙소에서 부루마블 같은 거나 하면서 놀지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관장님이 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차를 멈추더니 차에서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통합 승합차량 타봤으면 알겠지만 맨 뒷자리쯤 앉으면은 앞에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안 보여. 근데 관장님이 갑자기 내리시더니 옆에 이제 조수석에 타던 이제 사부님까지 내려가지고 갑자기 막 횡설수설하면서 막 전화를 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관장님이 이제 갑자기 그 슬라이드 도어예요. 통합 승합차량이 보통. 스타렉스였었는데 통합 승합차량이 이제 슬라이드 도어를 탁 여시더니 차에 가만히 있어라.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또 괜히 그러니까 그냥 관장님이 되게 분위기 잡으면서 근데 솔직히 전 그때도 영악해서 이것까지 시나리오인가? 이것까지 혹시 공포 체험의 일환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아니었던 것 같은 게 관장님이 너무 당황을 하신 거야. 표정이 진심으로 당황하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찔끔찔끔 앞으로 나와가지고 앞에 상황을 봤더니 우리가 들어왔던 철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지 주인이나 이 사유지의 주인이 그냥 와가지고 닫아놨을 수도 있잖아. 뭔가 갑자기 야밤에 뭔가 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해서 관장님이 이제 관원들 잠깐 내려라. 관원들 잠깐 내리라 해가지고 이제 인원수 다시 체크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봤어. 철문을. 철문을 봤는데 진짜 몇 년 동안은 개방이 안 된 것 같은 철문이었었어. 쇠사슬이 녹이 다 쓸어서 이끼 같은 것도 거의 껴있는 것처럼 문이 꽁꽁 싸매져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다가 결국엔 신고를 해서 거기 이제 주변에 있던 그 경찰분들이랑 소방공무원분이셨나? 거기가 이제 경찰서가 아무래도 시골이고 야밤이다 보니까 파출소에서 뭔가 해결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소방공무원분이셨나?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절단기로 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거기가 사유지까지는 아니었었나 봐. 그래서 문을 그냥 열어주시고 이제 사유를 물어보시길래 담력 체험을 하러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경찰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이제 관장님도 이제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누군가가 임의로 문을 잠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관 분이 여기 인근 주민분들은 여기를 얼씬도 안 하는 장소라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옛날에 여기가 본점 정신병원 때문이 아니라 6.25 전쟁 때 여기다가 아니 사람을 막 그 그치. 전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희생당했던 분들을 이제 묻어놓고 제를 지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는 솔직히 좀 잊혀지고 나서 제를 지내지 않을 거 아니야, 후손들은. 그래서 그 자리였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돌아오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그 갔었던 위치를 뜨문뜨문 이제 기억을 살려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옛날에 한 2000년대 거의 초반? 그 심지어 네이버 글도 아니었었어요. 다음 막 이런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었었는데 우리가 그때 형광띠가 맺어 있었던 나무 위에 오방천이 걸려 있었어. 쉬면 안 되는 장소에다가 이게 왜냐면은 어느 정도 트여 있는 장소에 그 나무 한 자루 있으니까 야밤에 보기에는 여기다 해야지 애들이 잘 찾겠구나 해서 거기다가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몇 년 전까지는 뭐 약간 그치 금기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혼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쓰였던 이제 그런 장소였었던 거지. 그래서 그 사진을 봤는데 내가 봤던 나무랑 아예 똑같은 나무인 거야. 그 야밤에 봤는데도. 근데 사진을 보니까 막 나뭇가지 위에는 막 휘황찬란하게 오방색 같은 게 오방색이 되어 있는 막 천 같은 게 걸려져 있고 앞에 무슨 산 같은 게 있어. 원래 돌산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우리 갔을 때는 없었어요, 그게. 제사상 같은 게 있었어. 근데 우리가 갔을 땐 그게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이걸 인지를 못했는데 나이가 점차 들수록 무서워지는 거야. 우린 도대체 그 장소로 어떻게 들어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경고였었던 게 분명하다. 까지가 마지막 썰을 풀었던 사실 늦잠의 괴담풀이었습니다.